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함께 하실 전문가는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로 바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익률의 대왕 신강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잘 지내셨나요? 네, 하루 잘 동안은?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사실 좁은 그런 어떤 그 전날에 미국 시장 자체도 좁은 네. 폭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냥 보합세로 끝났고요. 네, 오늘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애플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그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FOMC 회의가 있고요. 맞아요. 그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거든요.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발언 자체가 사실 예전에도 그 이런 양적 완화 시장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 시장의 하락을 촉발한 그 원인은 버냉키 의장의 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어떤 부분에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이제 시장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지금 그 파월 의장은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이나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큰 일은 없을 거고요. 사실 결론은.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계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저희 나라 시장에서는 그 오전장에는 조금 시장이 이제 좀 괜찮았다가 개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도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근데 지표가 이제 지수가 한 1% 정도 또 상승을 하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남겨놓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장으로 계속 가면서 하락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FOMC 회의 결과는 사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뭐 네, 어떻게 파월 예상하시죠? 의장은 예전부터 채권은 그냥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거고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 지금은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또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새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 부분에 어떤 찬물을 껴얹거나 어떤 본인으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어떤 그런 공포감을 주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네. 크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냥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사실 시장은 또 다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부분의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 물론 뭐 미국 시장의 GDP 발표가 있긴 하지만 네. 오늘의 이슈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 잠시 투자 고지 해드리겠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 제가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전문가님은 코스닥이랑 코스피 둘 네. 중에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하시나요? 포트폴리오에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어요? 아, 저는 그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주식을 정해서 뭐 사랑에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냉정해지듯이 저는 이제 흐름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냥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게 그럼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의 질문을 조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제가 차트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 네, 코스피도 이제 3,000선을 향해 달린다고 하고 네네네. 코스닥도 이제 1,000스닥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를 이제 지표로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코스피가 먼저 좀 급등을 많이 해서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네. 좀 키 맞추기 장세로 갈 그런 타이밍이 됐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코스닥은 이번에 상승할 때 고점을 뚫었어요.
뚫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고 할 때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봐도 네. 사실 코스피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먼저 그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 애플과 현대차의 어떤 그런 이슈가 발표됐을 때 이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한번 걸리면서 윗골이 맞은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그 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어떤 힘 모으는 그런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네. 물론 그 흐름을 또 보면서 따라가긴 하겠지만 근데 예상을 하자고 하면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네네. 유리하다. 네. 그럼 실제로 전문가님의 포트 안에도 코스닥 종목들이 더 비중이 많은가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중에서 제일 전문가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일단 얼마 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S&P 반도체가 아, 맞아요. 그거 제가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입이 근질근질 걸어서 네, 진짜 그게 이제-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바로 상한가 갔잖아요. 네,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리고 추천을 해드렸던 또 세종공업 자체도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또 내려와 준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또 밑에서 뭐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뭐 싸게 준다고 하면 그 굉장히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여유 있는 전문가님의 네네네. 모습 굉장히 멋있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 종목들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 보였어요. 펄어비스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네네네. 강세 보였는데 펄어비스 뭐 게임주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주는 그 업황 자체도 아마 네. 작년에 이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컨센서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게임주들의 그런 어떤 상승은 네. 그 어제 저녁에 그 시진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통화를 네, 그렇죠.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진핑의 어떤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예상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게임주가 올랐고요. 오늘 그 펄어비스의 상승은 사실 텐센트에서 그 펄어비스 지분을 인수하는 매수한다고- 아, 네. 지분 인수를 좀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펄어비스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본인들은 거절을 하겠다, 거절했다고. 예, 거절을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근데 때문에 왜 올랐어요? 일단 게임주 자체의 그런 오늘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넷마블이나 뭐 NC소프트나 그런 이제 회사들도 뭐 한 2-3%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돼서 게임주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까지 네네네. 같이 하면서 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눈여겨볼 특징주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런 특징주보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조정받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좀 약간 건전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면 오히려 위험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적정한 조정을 또 받아주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건전하게 주식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조정과 그리고 이제 어제 좀 급등을 했던 반도체 그런 장비 업체들의 그런 조정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번 조정 구간에서 오늘의 그런 어떤 FOMC 회의 결과나 아니면 내일의 그런 어떤 미국의 GDP 발표나 이런 부분에 큰 이슈들이 좀 지나가면 좀 이번 기회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네.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네.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얘기 할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은 사실 무엇보다 아까도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 시장은 전부 다 지금 FOMC 회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 그것만 지금 그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 이번 시장에서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도 그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이나 그런 어떤 거물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 뭐 고점이다, 과열이다,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그 미국 시장에 게임스톱이라는 그런 어떤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식이 지금 개인들이 그걸 매수를 해서 그게 이제 게임팩을 만들거나 게임팩을 이제 파는 어떤 그런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쳤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 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좀 슬퍼하고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끝날 텐데 지금은 이제 그걸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다 같이 그 공매도를 이기자 뭐 이렇게 해갖고요. 반항을 그 주식이 1월 달에 지금 680%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어제 네. 하루에 90%가 올랐고요. 우와. 그리고 그거를 공매도를 쳤던 헤지 펀드는 지금 구제금융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어떤 그런 그 현상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 시장이 지금 이 정도로 과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그런 회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미국의 스펙주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원래 그런 과열 시장에서 나오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물론 파티는 아직 계속적으로 되겠지만 과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이 급등을 하고 네. 권리를 하고 나서 권리락을 하면 주식이 싸지니까 그날 상한가를 가고 맞아요. 이번에 대한항공이라는 네. 그런 어떤 큰 주식도 유상증자의 규모나 그런 게 작은 게 아니고 그게 다 희석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주식이 이제 권리락을 하니까 그날 주식이 또 급등을 하고 예, 그런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주식들이 상장, IPO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어쨌든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공급이 많이 되면 그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왜 그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파월 의장은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시장이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 한 말 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장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구간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면. 예전에 2008년도에서도 양적 완화로 그렇게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버냉키 의장이 이제 그런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살짝 던졌는데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급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나니까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수습하고 또 다시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을 시작하긴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장에서도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이 완전히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떤 그런 해외 시장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놓고 항상 좀 준비하는 자세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주식으로 다 100% 갖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좀 그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해놓자. 그리고 하락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거든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현금이 많은데 주식이 내려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현금이 많은데 주식이 내려오면 언제 사야 되지 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항상 그런 준비를 해놓고 좀 주식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많은 준비를 하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저희 신강석 전문가님은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눈여겨볼 점이 어제에 이어서 수급 상황에서요. 개인들이 네. 홀로 순 매수해줬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단 말이에요. 네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 상황? 오늘은 어차피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없어지고 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를 했으면 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그럴 부분에서 또 이제 개인들은 저가 매수한 부분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또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또 매도가 나오고 또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지금까지 움직였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종목 상담 시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금 저희 신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해볼 건데요. 카카오톡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여 방법 영상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카톡방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 제가 먼저 선택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분 종목은 GKL이고요. 매수가 26,61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GKL 이거 카지노 주잖아요. 제가 네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에요. 제가 네네네. 꼭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꼭 카지노 가서 한 방 노리는 거. 네. 약간 제 인생 항탕주의. 네. 저랑도 비슷한데 이 종목 네. 되게 관심 저도 많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카지노 주식이 이제 GKL 같은 경우 외국인 네. 카지노 주식이어갖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좀 해결이 되려면은 그 집단 면역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여행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그쵸, 또 코로나19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잠잠해져야. 네. 그래야 또 이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대한항공이나 모두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과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이 또 다시 올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 주식은 지금 역사상 제일 이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이 주식이 싼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주주가 뭐 공기업인 것처럼 이 외국인 카지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기업들이 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제 허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외국인 카지노선 독점이고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의 거의 독점과 같은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카지노라는 거는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그런 항공 그리고 어떤 레저, 여행 그리고 이런 카지노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시장에서 미래의 성장성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즐기는 어떤 플레이 문화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그 좀 여유로워지면서 이쪽 시장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위기가 생기면서 주식이 엄청 싸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는 의견 주신 거네요? 네, 일단 매수가가 얼마든지 사실 상관없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여행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게 만약에 어떤 부분에 여행을 아직도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참 좋은 여행이 급등을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인터파크가 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한번 팔았다. 맞아, 100억 정도 가까이 팔았다라고 수익을 했을 때 냈다는 소식에 이런 반응이 급등했죠. 나왔어요. 네. 네, 이런 반응. 이 반응이 이 주가의 상승폭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주가의 상승폭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과연 GKL이 네. 그런 집단 면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이 주식도 뭐 지금까지 이 주식을 고통을 겪으셨겠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앞으로 올라갈 지금까지 일만 버틴 남았다. 것보다 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상은 돌파를 할 거다. 이건 단번에 그냥 3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뭐 2만 원저리 이렇게 많이 물리신 것 같지만 사실 그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지금 더 사도 되냐? 네. 네. 물 파도 될까요? 지금 네, 이 그 상황에서. 질문하시려고 하셨나요? 네.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결론은요. 네, 좋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기회에서 본인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식들을 하면서 또 네.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네. 다른 걸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주식을 이만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고 또 어떤 추가로 어떤 매수 타이밍이 괜찮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같은 업종에 있는 흐름 중에 제가 이 GKL이 여기 올라올 때 저도 매매를 해봤는데 네. GKL 이 카지노 주식 하면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세 개가 있는데요. 이 GKL이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음. 상승폭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그냥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제가 카지노 주식을 하려고 하면 이 GK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하시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GKL 전망도 아주 좋고요. 혹시 물타기 하실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분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김병문 씨가 삼양식품 매수가 10만 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삼양식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파는 회사인데요.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시면 삼양식품 97,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네. 좀 일단은 안타깝게 봅니다. 안타깝다고요? 네네네. 네. 일단은 많이 올라왔고요. 이게 10만 원이 앞전에 사셔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던 10만 원인지 네. 아니면 최근에 샀던 1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앞전에서 수익을 실현 못했다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추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꺾이고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은 계속 상승 급등을 했는데 이건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불순하네요. 지루하고 네. 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지금 굉장히 외로우실 텐데 좀 이제 안녕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어차피 이게 본전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전가를 주시면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반등도 나오지 않고 옆으로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좁아졌고요. 요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 볼린저 밴드 밑으로 또 뚫렸어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열릴 것처럼 보이는 또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 횡보권을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이 중간 자리 10만 원 이상 오면 요거는 좀 매도하고 다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좀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자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럼 다른 종목 어떤 걸로 옮길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즉흥적으로, 일단은 네. 네, 갑자기 훅 말씀을 하셔갖고 일단은 뭐 종목을 떠나서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명확해요. 네. 그냥 주도주는 이제 다들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뭐 반도체 그리고 그 2차 전지 어떤 소재, 뭐 부품, 뭐 이런 쪽의 어떤 부분의 흐름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화학이나 이런 업종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은 사실 2차 전지 소재에 같이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화학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자동차 어떤 그런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뭐 상사 관련주들도 또 흐름이 괜찮고요. 어떤 그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중심으로 오세요. 계속 애매하게 중심으로 오시는 게 오세요. 이런 삼양식품 이런 것처럼 이제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래기술, 뭐 로봇, 뭐 인공위성 이런 주식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그 1900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라면이나 이런 식품 이쪽보다는 물론 K푸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라면 얼마나 일단은- 맛있는데요. 그렇죠, 맛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의 중심 쪽에 오셔서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사실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그렇죠. 수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쪽으로 옮겨 오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또 이어가시고 계세요.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세 번째 분은 제가 선택해 볼게요. 세 번째는 태영건설, 매수가는 16,8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태영건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0.4% 내림세 보이면서 12,55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건설주들 어떻게 볼까요? 태영건설. 일단은 그 태영건설은 네. 일단은 그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그런 건설주는 아니고요. 이게 네. SBS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차트를 보시면 얼마 전에 기업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네. 내용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네.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냥 회사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쪼개서 둘 다 상장을 한 거죠. 하나는 TY 홀딩스라는 이제 보통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보통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회사를 인적 분할로 상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지주회사가 되는 그런 이 회사는 이제 TY 홀딩스라는 회사로 이제 그 지주회사가 분할을 했고요. 사업 부분만 지금 태영건설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 분할하고 나서 사업 부분의 쪽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홀딩스 쪽은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리를 할 때 좋은 것들은 전부 사업 부분에 이건 참고를 하세요.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그런 어떤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좋은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 부분은 사업 회사에 몰아주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은 보통 그런 지주회사가 가져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가의 그런 어떤 가치를 매길 때도 그럼 사업 부분이 더 비싸게 매겨져서 상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지주회사가 더 비싸게 매겨져 갖고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럼 사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사업 부분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 효과는 요거고, 이 앞에 효과는 사실 중소형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중소형 네. 건설주들을 보면은 계룡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전에 좀 급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그 나라에서 그런 부동산의 어떤 공급 대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그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잠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건설주들은요. 네. 건설주, 증권주, 뭐 보험주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건설주들은 진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혹시 아시나요? 건설주들이요. 네네. 언제죠? 뭐 정권이 바뀔 때? 이 건설주들이 진짜 네. 그 큰 폭의 상승을 하려면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으면 이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주들은 네. 그냥 상한가 행진을 갈 거예요. 예, 그때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뭐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아마 이 건설주들이 예전에 바이오주들 테마 타듯이 그렇게 다 아마 그냥 다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뭐 우주항공, 뭐 로봇 그쵸. 관련주, 미래 먹거리 뭐 얘기, 전기차, 뭐 자율주행, 수소차. 예, 네. 이런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예전에 그런 어떤 그 건설,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그런 어떤 그 강남 개발 뭐 이런 걸 하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좀 아파트가 좀 부족해서 그걸 짓는다 이 정도의 어떤 이슈 갖고는 사실 건설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네, 좀 카톡방에 업종을 근데 지금 조금 실시간으로 바꿔보시는 우리의 게. 소원은 통일이라고 네.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주가 진짜 날아갈 듯. 네네. 근데 요건 약간 사담이긴 한데 네. 독일이 먼저 통일을 했었잖아요. 네. 통일을 한다고 주가가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통일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얘기까지 주식을. 흘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 한번 네. 살펴본 적이 있는데 네. 통일을 하거나 하면은 통일을 한다고 할 때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하고요. 통일을 하고 나면 주가가 빠져요. 다시 제자리로 와요. 예, 그 부담이 이제 엄청 가거든요. 그 통일하는 비용. 네. 예, 독일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 비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그때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돼서 큰 폭의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미리 좀 참고를 하고 계시면 꼭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은 시장에서 좀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이니까 다른 이슈되는 종목들로 한번 눈길을 바꿔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가 오늘의 추천주를 공개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월요일장 리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강서님 포스트폴리오 보시면 세종공업 수익률 마이너스 2.7% 보고 있고요. SFA 반도체의 수익률 마이너스 17.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좀 네.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리면 네.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네. 아마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톡방에서도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그 톡방에 있는데 많은 네. 분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때문에 수익 얻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춘 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급등을 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아셨어요? 진짜 전문가님? 일단은 점쟁이세요? 네, 이게 네. 점쟁이는 아니고 이제 그 전에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요. 네. 그 전부터 이 앞전부터 사실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추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급등을 하기 전 시점에서 네.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이 있어서 그냥 그 하루 전날의 흐름을 보시면 네.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이 계속 횡보권에 있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거래량이 그 전날에 터졌어요. 터졌는데 보통 이게 밀릴 거면은 이 볼린저 밴드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끝나는데 밖에서 끝나서 이게 확장될 거라는 게 열어놓고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은 이어질 수 있고 이 전고점인 이제 한 6,5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조금 뚫고 가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만 조금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운이 좋게도 그 다음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하고 반도체를 협력한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그런 파운드리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기대감이 또 맞아요. 부여가 되면서 이 SFA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는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에서 이제 이걸 상한가로 보낸 것 같고요. 네, 굉장했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같이 추천을 듣고 나서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저도 한번 켜봤거든요. 켰을 때는 그 당시에 9% 급등이 떴었어요. 이걸 네. 보고도 아니 어제 비 내리는 하락장 속에서도 9% 급등이 어디냐. 헉, 전문가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소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상한가 네네. 터치한 거 보고 아 굉장하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정말 아실 거예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함께 모두 다 수익의 달콤한 맛을 봤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 부럽다. 나도 들어갈 걸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수익의 빨간 맛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는 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장 초반에 8,000원 이상에서 이제 한 30% 정도만 매도를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70% 정도는 그냥 끌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매수 타임을 좀 한번 노려보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 부품주 이제 장비 업체들이 전부 다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그네틱스 네. 전문가님 이것도 자료 보시면- 찾아보실 동안 네, 지금 이거 제가 보시면은 요것도 네. 3일 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가 빠져서 이게 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승 큰 폭에 비하면 이 하락폭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시그네틱스보다는 SFA 반도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혹시나 또 이거 말씀드려서 이거 따라가실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시그네틱스는 이 하락 추세 속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상한가 어떤 그런 부분의 상승이지만 이게 제가 또 이 종목을 예전에도 많이 거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종목들은 다 자기 성격이 있거든요.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줘서 또 따라가면 또 굉장히 이 흐름이 변동폭이 굉장히 힘들게 사람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쉽게 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들을 다 돌파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SF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신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그 가격에서 추천을 드릴 때 여기서 왜 기고 있냐. 이것 때문에 기고 있다. 이쪽에 매물 소화 때문에. 네. 근데 이게 5년 전인데 이 앞에 있는 이쪽의 물량은 사실 이거는 안 보셔도 된다. 이거는 10년 전에 어떤 매물대인데 이 10년 전의 매물이 지금 여기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에 화면은 없다고 보시고 그냥 요것만 하나 좀 경계를 했을 때 여기서 힘을 비축해서 만약에 오른다면 이거는 그냥 신고가의 패턴으로 계속 갈 거고 지금 반도체가 그 차량용 반도체는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요. 막 포드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그 직원들을 출근을 못 하게 한대요.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지금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텔의 어떤 그런 또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와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패키징 업체인 이 SFA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지금까지의 매출보다 앞으로 반도체 그런 어떤 산업의 사이클도 커지고 지금 어떤 그런 인텔의 파운드리도 안 하고 그걸 삼성전자에 맡기고 차량용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족한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로 가는 게 과연 이상하냐? 네. 그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일부는 좀 끌고 계속 가고 유지. 예, 네. 유지하고 혹시나 타이밍을 내려왔을 때 잘 잡을 수 있으면 또 잡아보는데 못 잡아도 나머지 70%는 좀 더 보겠다.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다 저가에서 밑에서 미리 사놨었기 때문에 네. 사실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게 사실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7,000원 정도, 6,000원 후반 정도고요. 그 정도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7,000원 이하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오늘 시장이 흔들려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내일 당장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바로 상한가 간 SFA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그럼 또 다른 종목 있죠. 세종공업. 네. 세종공업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세종공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추천해 드릴 때 1,600원에서 추천을 1,600원의 종가로 끝난 거를 다음날 제가 미국 시장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1,400원에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갭으로 뜨고 나서도 이 위에 11,000원의 매물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한번 매물대 테스트를 한번 했고 두 번째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하락했을 때 600원에서 잡아라. 11,000원으로 갭으로 네. 떴을 때 잡으면 밀리기 때문에 네. 1,500원 이하에서 이제 노려보자라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1,400원에 체결이 됐고 그 다음날 오늘 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그 어떤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15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저는 그냥 이 종목은 뭐 아래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뭐 요 10,000원권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네. 저는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오늘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내일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9,500원까지 준다면 네. 그 10,000원부터 9,500원 사이에서는 좀 저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뭐 가격으로 딱 지정을 하자면 뭐 한 9,700원 정도에서 추가 5%더 매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10,000원에서 한 번 더, 9,700원에서 한 번 더요. 손절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손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9,4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게 깨지면은 시장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부 크게 하락하는 어떤 그런 장세가 나와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9,4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그 안에서는 좀 편안하게 매매하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가격을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너무 딱딱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은 그날 봐야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날 네. 판단을 하시되 한 10,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좀 잡아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나중에 상승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은 전망이 좋으니까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방 보면요. 저도 SFA 반도체 추천해 주셔서 수익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이 아나운서님 예쁘세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심이 있게. 네, 그리고요. 또 다른 종목도 살펴봐야죠. 네. 월요일에 미국 주식 로즈타운 모터스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즈타운 모터스는 네.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네. 거래가 돼요. 지금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9시부터는 저희 나라에서도 이게 장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9시부터도 장 전 거래라고 해서 미국 시장은 21시부터 네. 저희 나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시간 현황이거든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지금 거래가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그 21시부터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장중에 한 20% 정도,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면서 좀 매도 사인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오늘 대응 방법을 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21시가 됐을 때 일단 매도하자. 근데 어제 대부분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 이제 급등을 줄 때 제가 이제 17%, 18% 이렇게 돌파할 때도 계속적으로 현금화하세요로 말씀을 다 드렸었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면 오늘 그런 어떤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걸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밤을 새야 밤을 새야 되거든요.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가. 정도 예측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길래 그냥 이제 27달러로 넘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미 그래도 밑에서부터 어제 이제 13% 정도가 상승이 돼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이 종목은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시장에 큰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그래도 그런 경계감에 지금 한 22시 정도의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그렇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신강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리뷰 많이 들어봤고요. 네. 과연 오늘의 추천주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인 저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쪽 안에서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또 종목이 하나가 눈에 보여서 갖고 왔고요. 3기라는 종목입니다. 3기. 네. 그 전기차 모터 하우징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LG그룹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하면서 전기차 그런 부품 업체에 진출한 업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무제표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뭐 유보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LG화학에 얼마 전에 그 전기차 배터리 그 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LG그룹과 그렇게 어떤 부분에 끈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게 회사에 또 물적 분할을 해갖고 3기 EV라는 회사를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지금 앞전에 급등을 하고 거래량 터지고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고 다시 한번 급등을 주면서 넘어갈 것처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고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쉬고 있으니까 같이 좀 쉬고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건 오늘 이 종목이 좀 내려와 주길 바랬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내려와서 좀 저가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분봉을 오늘 보시면 올랐네요. 네. 장 막판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내일 더 오르면 되죠, 뭐. 그렇죠. 네. 내일 더 많이 그렇게 오를 거니까. 즐겁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근데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사실 크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힘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아온 게 있어서 네.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전기차 그 자동차 부품질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옆으로 기다가 분명히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고점 물량 소화했던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다음에는 좀 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네. 부분은 내일 그냥 시초가에 한 10% 정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목표가는 사실 이 종목도 네.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네. 요즘에는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가는 장에서는 네.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아마 노란톡방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네. 뭐 어떤 FOMC 회의가 있다, 이슈가 있다 이러면 계속 현금화해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예, 무섭지 않은 종목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무섭지 지금 않나요? 네, 무섭지 않고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이 상방으로 열리면 그냥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또 LG전자와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들의 그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뭐 신성델타테크라든지 뭐 나라 MMD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로봇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도 LG전자가 또 그런 어떤 로봇의 그런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런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 회사들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G전자나 LG그룹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좀 핫하기 때문에 이 LG그룹하고 지금 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회사가 계속 사상 모르게 신고가로 계속 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담아 놓으시면 급등하기 신고가는 전에 얼마죠? 네, 그 급등하기 전에 네. 미리 담아 놓으시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네. 지금 뭐 한 5,600원 정도 되는데 네. 오늘 5,600원에 장 맞췄네요. 네, 일단은 이 전고점을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네.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450원 정도, 6,45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로 정하고 밀리더라도 저는 거기서 뭐 일단 팔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계속 6,450원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빠질 때 손절가는 얼마 제시하실까요? 네, 손절가는 네. 보시면 네, 요 밑에 하단인 요 부분을 일단 손절가로 잡고요. 4,770원 정도 되네요. 네, 4,77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이 근데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시장이 크게 뭐 다음번 방송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 며칠 사이에 뭐 한 내일 모레인데요. 그 안에 뭐 그 가격이 올 것 같지는 않고 그 흐름을 보면서 제가 그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고객님들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네. 리뷰에서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자동차 부품주죠. 3기에 대해서 1차 목표가 6,45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770원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흐름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쉬워요. 한 종목만 더 알려주실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레이크 오. 머트리얼스라는 레이크 회사고요. 머티리얼스. 반도체 네네네. 관련주인가요? 네, 반도체 관련주고 네. 이게 그 SFA 반도체가 그 상한가를 갈 때 이 종목도 같이 급등을 했어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 네. 네, SF 반도체가 급등을 할 때 이것도 같이 급등을 했고요. SF 반도체가 상한가를 가기 바로 직전 날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서 밑으로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줬는데 네.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제 그 내일의 어떤 오늘 밤에 있는 그런 이슈 때문에 네. 이쪽의 업종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으면서 뭐 S&P 반도체도 한 5% 빠지고 뭐 시그네틱스도 한 13% 빠졌는데 네. 이 회사 주식은 그래도 좀 덜 빠졌어요. 관련돼 있던 뭐 아이원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그 반도체 부품주들이 네. 전부 다 4, 5%대, 5%, 6%대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보였지만 조금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반도체 소재들 중에서 예전에 그 일본이 저희 나라에 그 어떤 테러를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소재 관련 산업들을 나라에서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도 그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손도 이제 유기금속 화합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나라 최초로 이제 그 TMA라는 걸 이제 개발해서 국산화를 해갔고요. 그거를 이제 그 석유화학 촉매 자체 기술로 이제 그런 어떤 소재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망하고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또 증설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77억 시설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는 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위 업체, 세계 1, 2, 3위 업체 반도체에 전부 다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적이 눈에 띄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업황 자체의 미래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이 하락을 한다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아마 분명히 큰 수익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네. 조금 높게 잡을게요. 한 네. 5,000원 정도 잡고요. 와, 5,000원이요? 네, 5,0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네, 손절가는 한 2,600원 정도를 2,600원. 잡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그 손절가를 사실 여기서 별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냥 좀 손절할 일이 충분히 혹시나 없어야겠죠. 무슨 일이 네. 생길까봐 네. 한 그 정도 됐을 때도 계좌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네, 다음번에 제가 일단 매수가 되고 나서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조금 더 그때 상황에 맞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주 주셨는데요. 반도체 소재주인 레이크 머티리얼스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600원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흐름 어떨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방송부터 수익으로 증명해준 우리 신강석 전문가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저희 종목의 제왕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